자,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첫 번째는 1차 부등식이겠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AX가 B보다 크다는 것을 푼다는 것은. 근데 이제 A에 뭐가 중요해? 부호가 중요하겠다.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맞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달라지겠죠. A가 양수였다면 양변을 A로 나누면서 A분의 B가 해가 될 것이고, A가 음수였다면 양변을 A로 나누는데 부동호 방향이 돌아가야 되겠죠.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A분의 B가 되어야 됩니다. A가 0일 때 이제 B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 B가 0 이상이라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근데 0보다 클 수 없을 뿐더러 양수보다 크다. 만족하는 해가 없겠죠? 따라서 해가 없음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A는 0인데 B가 음수라고 한다면 0X가 B보다 크다. B가 음수인 상황이니까 X에 무슨 수를 대입하더라도 0은 음수보다 크다. 따라서 요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무수히 많다와는 조금 다르다, 그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것과 해가 무한계 있다, 무수히 많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면 뭐 하면 돼? 연립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그런 해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해라는 것도 하나의 범위, 구간이고, 하나의 범위이자 구간은 하나의 집합이므로 우리가 해 집합을 교집합한다. 공통범위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왜냐,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둘 다 만족하는 해를 구해서 이제 맞나? 공통범위를 구해줘야 되겠고요. 자, 그럼 연립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 뭐야? 절대값이라든지 가우스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 내지는 가우스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값은 x-a의 절대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주고, 가우스 x 같은 경우에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의 정수 n에 대해서 가우스 x는 n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즉 두 문제 다 구간을 적당히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죠. 특히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식을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뭘 이용하면 좋을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너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x 뭐시기 이거 뭐야 이거? A가 B보다 작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더라? A 넣으면 B-A 나오던가, B 넣어도 어차피 B-A죠. 그래서 요 2x 마이너스 뭐시기 돼가지고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k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때 함수값, 요때 함수값을 k로 하는 맞나? 각각의 x의 값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주면 되겠고, 만약 네가 3개 나오면 3번 꺾이게 됩니다. 절대값 x-x1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x-x2, 절대값 x-x3까지 총 3번 이렇게 꺾이게 되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기억을 해두고 문제를 풀 때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럼 이제 1차에 대한 얘기들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2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A는 0이 아니겠고요. AX.BX-C가 0보다 크다를 풀어볼 건데, 참고로 저는 일반적으로 A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음수일 수도 있죠? 있죠.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호 방향이 좀 돌아갈 뿐 식을 정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다. 자, 그럼 네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 또 나뉘어지는데,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해가 뭔지 아시는 분은 이제 이쯤 와서 모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너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이다. 왜요? 넣으니까 되긴 되던데요.
하든지 아니면 뭐 외우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게끔 되어 있죠. 자, 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일단 작다고 합시다. 그래서 네가 양수라면 x가 알파보다 크고 and x가 베타보다 컸을 거니까 알파와 베타가 크기 순서가 이러하다면 베타보다 크다와 알파보다 크다의 공통 범위는 베타보다 크다. 너와 너가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 x는 알파보다 작았을 거고 and x는 베타보다 작았겠네요. 둘 다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공통 범위는 알파보다 작다이므로 x는 알파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 둘을 뭐 하는 거야? 또 R. 맞지? 자, 다시 둘 다 양수인 경우도 있겠고 둘 다 음수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 또는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해가 너로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 잘 안 하고 A가 양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X축과의 두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그래프가 Y는 A, X-알파, X-베타로 주어질 때 함수값이 양수인 것은 여기에 있더라. 얘는 0이고 얘는 음수잖아요. 따라서 함수값이 양수인 것의 X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교육과정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함수를 활용할 수 있었죠. 어떤 2차식 ax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는 0 갖다 붙이면 방정식이고 또 함수를 이용해서 는 y 갖다 붙이면 함수니까 함수값이 0일 때가 방정식이고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하는 게 부등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를 풀든 방정식 문제를 풀든 함수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이용한다든지 함수의 성질을 쓴다든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2차 방식 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해가 있으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크다면 바깥쪽, 그 다음에 작다면 안쪽, x-알파의 제곱, 즉 완전 제곱식이었다. 요거 해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말하자면 모든 실수. 요 차이가 조금 있다 맞죠? 알파는 안 된다는 점. 너는 해가 없고요. 너는 해가 알파라는 거 한 개, U 한 개가 존재합니다. 사실 부등식의 해라는 건 어떤 범위, 구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구간 안에서의 실수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 자체는 무수히 많다. 그러면 2차 부등식인데 유한한 해를 가진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 0 이하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음수인 건 없지만 0인 게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이게 x축과 접할 때죠. 여기에 어떤 양수 더해져 있는 이게 뭐야? 판별식이 0이다 라면 너는 판별식이 음수다겠죠. 이런 경우라면 둘 다 해가 모든 실수고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없게 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조건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a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음수여야 되겠고, 똑같은 부등식이 0 이상이려면 a는 여전히 양수였을 때 판별식은 0 이하여야 되겠죠. 등호가 있을 때는 둘 다 모든 실수가 가능하지만, 그지? 자, 너도 가능하잖아. 근데 등호가 없을 때는 너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수원수투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요 개념이고 아이디어다. 그지? 자, 그럼 학교 시험을 칠 때 어떤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있죠. 어떤 게 있겠어요? 혹시 추우면 얘기하세요. 춥지 너? 괜찮아? 자,
꼭 기억해야 될 건데 2차 부등식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참고로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죠. 항부등식 이런 표현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쓰더라. 자, 하여튼 2차 부등식일 때는 최고치항 계수가 양수여야 되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참고로 음수인 건 안 한 이유는 A가 양수인 것만 생각합시다. 제일 앞에 마이너스면 곱하면 되지 뭐 하나, 그지?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부등식이라고 나올 겁니다. 보통 문제에서. 자, 그럼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라는 일단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A가 양수일 때 판별식은 음수다. 두 번째, A가 0일 때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A가 0일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A가 0이어서 BX 더하기 C가 남는다. 1차 부등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1차 부등식은 어떤 범위를 가질 뿐이지 해가 모든 실수일 수는 없는데, 제일 왼쪽에 보시면 근데 1차 부등식에서도 해가 모든 실수인 경우가 있다. 1차가 아니게 될 때지. 그러니까 A가 0일 때 B도 같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지? 머리 좀 잘라야겠네. 자, 그래서 너와 같이 0이다. 예를 들어 0x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c가 남게 되었는데 c가 양수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확인을 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결국 이 문제는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여기에 개수가 모르는 거 뭐 k라든지 뭐가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녀석의 범위를 구해줘라 라는 게 보통 문제로 나오게 될 거니까 요거를 꼭 확인해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빼줘야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고, 요 내용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 왜 이거가 될까요? 물론 이제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안 그려봤는데?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x축에 접해야 알파에게 접하고 있을 거고, 너는 x축에서 붕 떴고, 즉 판별식 개념의 2차 방식과 2차 함수에서 했던 내용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랬는데, 자, 좀 더 그런 상황들이 있어. 문제에서 x 범위가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2와 4 사이의 범위에서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등으로 주어지면 단순히 그냥 이것만 써서 풀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등식이 또는 어떤 부등식이 주어진 구간 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fx하는 부등식이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fx의 누구를? 최소값을 구합니다.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도 양수라면, 즉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최소값을 구하고, 이 최소값이 실제로 0보다 커서, 즉 우리 중에 제일 작은 값도 0보다 크다면 우리 모두는 0보다 크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뭐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이렇게 고쳐지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a는 양수이므로 음수가 곱해지면서 네가 음수여야 우리가 항상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거에서 마이번식이에요. 판별식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증명하자, 이해하자 할 때는 뭐 학교 교과서에서 제시했던 대로 그냥 그래프 그려진 거 보고 해를 구해보니까 모든 실수인 건 저 두 개밖에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한데, 화면이 안 옮겨져 있네. 그래프를 그려보고 생각해보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는 뭐 이런 경우들밖에 없구만. 그래서 이게 적당히 잘 정리해 놓은 거거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설명한 이유는 뭐 수학 2에 가면 이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죠. 3차나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일반적인 판별식이라든지 다음에 항상 성립하게 하는 공식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값을 구해가지고 그게 0보다 커야 되는군, 작아야 되는군 이렇게 풀잖아. 목소리 왜 이러지? 어제 너무 늦게 잤나? 자, 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이라서, 행복은 아니죠. 행복은 아닌데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어서
맥주 한잔하고 영화 한 편 때리다가 잤습니다. 아, 너무 좋잖아. 여자친구가 서울 갔는데 안 왔어. 오늘 내려와. 최고 아닙니까 이거? 자, 또 한동안 없겠죠 이런 자유. 자, 뭐 하여튼 목이 왜 이렇게 잠겼지? 그래서 어떤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할 때는 최소값이 맞나 0보다 크다는 사실을 활용해 준다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무리 범위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최소값에 뭐 집착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한다 인데 최소값 구해서 그냥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수학 2에서는 오히려 최소값을 구해서 푸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프 못 그리잖아. 방금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래프 못 그리는 유형이거나 개수가 K 같은 게 끼어 있으면 그래프 그릴 때 불편해지니까 최소값이라는 걸 생각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뒤에 몇 가지 예제를 풀 건데 사실 양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오늘은 뒤에 A 단계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또 앞단은 또 하겠네. 자, 예제 1번입니다. 절대값 x 더하기 1에서 빼기 2-x인데 저 그냥 x-2로 쓸게요. 자, x가 마이너스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1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나눠서 이제 보통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이제 아이고 왜 이러냐 이거. 자, 저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별발 다를 건 없어, 알겠지? 마이너스가 둘 다 붙었다. 안 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자,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까 개 귀찮네. 이거 마이너스네? 자, 그러면 정직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더하기 x 더하기, 아니지. x 마이너스 2지. 더하기로 바꾸고. 둘 다 음수인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x 마이너스 2가 1보다 작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푸는 게 낫지 않나? 자, 마이너스 3이 1보다 작다. 다시. 그래프를 그릴 거라면 마이너스 3을 그리셔야 되겠고요. 부등식도 같이 풀어볼게요. 부등식을 푼다면 이거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주어진 구간에서는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너가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차가 지나가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x 더하기 1이고 너는 2보다 작으니까 x 마이너스 2고 2x-1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거라면 2x-1을 그리고 범위를 풀고 나면 x는 1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게 아니죠.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1보다 작다인 거니까 네가 범위가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크다면 너도 양수, 너는 양수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겠네. 따라서 3은 1보다 작다. 그릴 거라면 3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2x 마이너스 1이고 또 y는 1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교점 1을 찾고 1,1이네요. 이 값보다 작은 범위의 함수값은 여기니까 x의 값의 범위도 1보다 작다. 다시 부등식을 풀고 나면 첫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세 번째 범위에서는 해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요런 경우 또는 저런 경우니까 맞나? 합쳐줘야겠죠, 범위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x는 1보다 작다가 해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식을 푸나 그래프를 그리나 별반 다를 건 없는데 그래프를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그려보면 장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범위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좀 도움이 되긴 돼요.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간략하게라도 그려보면 좋겠고, 뭐 솔직히 까놓고 안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뒤집어져 있겠죠.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절편 2, y절편 마이너스 2를 지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제가 절대값 이미 붙여 그렸기 때문에 저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교점이 두 개, 너와
너가 되겠습니다. 즉 너보다는 클 때와 너보다는 작을 때를 이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지. 됐지? 부등식을 푼다면 0과 5 사이의 범위에서는 네가 음수였으니까 그 식이 너보다 클 때 찾고, 또 0 바깥쪽, 5 바깥쪽인 0보다 작고 5보다 큰 범위에서는 네가 양수니까 요거 그대로 한번 또 풀어서 범위 찾고, 그렇게 해서 구한 범위에다가 처음에 주어진 맞나? 구간 분할한 것과 공통인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마지막에는 5R 합쳐줘야겠죠? 자, 저는 이미 그렸으니까 교점을 좀 구해보죠. 얘는 뒤집어서 구해서 뭐다? x-2와 같을 때다. x-4x-2는 제로고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요.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루트 6은 뭐야? 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니까 2 플러스 루트 6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첫 번째 교점의 x의 좌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누구를 풀어야 되니? 원래 함수랑 풀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x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는 제로니까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네요. 역시나 3 마이너스 루트 7은 여기 있는 값이니까 여기는 3 플러스 루트 7이 됩니다. 그럼 너의 해는 어떻게 된다? x는 2 플러스 루트 6보다 작다, 또는 x는 3 플러스 루트 7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죠. 뒤에 문제 재밌는 거 많지 않습니까? 자, 예제 2번. 선생님, 예제 2번에 집합 표시가 나와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만 너의 해집합을 A라고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에 또 0보다 작다의 해집합의 범위를 구했더니 b라고 하자. 공통 부분이 4와 5. 그게 무슨 소리야? 너를 연립해보니까 그때 해의 범위가 4 이상 5 미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려보면 공통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도 하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둘 다 등호가 있거나 했었으면 어려웠겠지만, 야, 봐봐, 이거 뭐야? 4가 등호가 달려있네. 4는 누구 거야? 이 방정식의 근이죠. 다시 부등식으로서 생각하지 말고 방정식의 교점처럼 생각해 준다면 4,0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거야, 근. 그러면 5는 등호가 없었으니까 5,0이라는 점을 이 2차 함수가 지나는 거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5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그냥 A, B 찾은 게 빠르겠습니다. 16-4a-8이 제로여야 되니까 a는 2여야 되겠고, a가 2인 걸 확인한 상태로 25 마이너스 a가 2면 4x죠? 20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되니까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을 만족할 때, 자, 그럼 다시 구하긴 해야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상이다. 그러면은 너는 4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a가 2고 b가 5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5 사이다. 따라서 부등호의 범위를 표현해주면 요렇게 된 식이 하나 있었고,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 요렇게 표현된 식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공통범위는 아까 4와 5라는 너였고요. 공통범위는. 근데 지금은 합집합 구해달랬죠. 그러니까 저거도 되고 이거도 되는 걸 공통범위라고 한다면, 이거 되거나 또는 요것도 되는 범위를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알겠지? 등호는 항상 주의해서 씁니다. 부등식 문제 할 때는 등호 있냐 없냐가 부등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심지어 수학 하에서 배웠던 절대 부등식도 등호가 중요한 거죠.
언제 성립하는지를 알아둬야 문제를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3번인가요? 자,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할 거고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고 학교 시험에서도 매년 나오는 단골 문제지만 매년 틀리는 놈들이 우죽순 생기는 1번입니다. 진짜 너무 쉬운데도 틀린다니까? 물론 여러분 선생님들이 틀리라고 낸 거니까 뭐 틀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틀릴 거 다 틀리고 맞출 거 못 맞추면 등급 못 받는다잉. 자, 다음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오케이. 2차 부등식 모양이네요. 따라서 a가 양수이고 판별식이 음수면 되겠네. 등호 없다잉. a가 양수이고. 오케이, 확인. 판별식은 계산해봐야지. 4분의 1은 절반 a-a에 2-2a로구만. 너가 음수해야 되겠구만. 전개하면 2a죠? 오케이. 3a-2a. 그래도 고등학생쯤 됐는데 이건 뭐 a 약분하고 그 지랄은 안 하겠지. 옆으로 넘겨서 a 약분하면 안 돼요. 부등식 풀 때 약분은 조심해야 돼.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면서 하든지 0인 것까지 찾아가면서 하든지 나눠서 할 거 아니면 그냥 배운 대로 2차 부등식 만들어서 하세요. 0과 2 사이, 3분의 2 사이, 0보다 큰 거 만족하네. 이거네. 문제를 보시면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A가 0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야. 된다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하고 안 되네, 되네를 얘기해 주는 게 맞죠. 0x였다 0x x가 a가 2니까 더하기 2는 0보다 크다 맞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항상 성립하잖아요. 너도 해인 거야. 그래서 너와 너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저런 경우도 있고 됐지. 그래서 최종적인 해는 0 이상 3분의 2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빼먹는 닌겐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기에 등호 잘 안 붙여주기도 해요. 근데 등호를 붙일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등호를 붙일 거면 2차 부등식을 강조하는 게 좋겠죠. 왜? 그래야지 애들이 등호 붙여서 풀다 보면 여기에 등호 붙었는데 0일 때 확인 안 해도 아무 생각 없이 0 이상 3분의 2 이하 쓸 거네. 근데 자 등호가 있는데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애가 0이면 안 돼요. 만약에 2차 부등식이었는데 답에 등호가 있다. 똑같은 문제인데 2차 부등식인데 등호가 있다. 판별식 풀면 등호 붙으니까 얘가 0 이상 3분의 2 이하가 될 건데 언제? 0이 아닐 때. 0보다 클 때만 되니까 이때는 오히려 0의 등호를 빼고 너한테 붙여주는 게 맞죠. 여기선 또 뒤지게 안 빼고 부등식이라서 0일 때도 확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확인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보 이거 틀리면 실수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알겠지. 이 정도로 강조하고 아니 뭐 몇 년째 나오는 문제인데 아직도 틀리고 있다 이러면은 안 돼요. 알겠죠? 럭키 ax 마이너스 a 더하기 1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자 x제곱을 앞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2차 부등식이 되죠. 이 2차 부등식이 이거 되는 만족하는 x의 값이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도록. 여러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을 건데 0보다 작은 범위가 생기려면 x축과의 교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의. 접해버리면 0보다 작은 거 해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있으려면 뭐라도 있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의 사이 범위를 해로 갖게 될 겁니다. 됐지? 판별식이 0이면요 접해서 안 돼요. 자 그래서 판별식 풀어주면 a-4 a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니?
맞나? 4에다 4 더하면? 맞네. 자, 그래서 크다니까 작은 놈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친구보다는 더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제 4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절대부등식이에요. A 값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오우, 저쪽까지 너무 홀리하네. 발을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군요. 아침에 햇살이 강렬하네요. 덥다. 안 더워? 괜찮아? 난 왜 이렇게 덥지? 자. 자, 봅시다. 제가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하기 싫어. 자. 식 쓰는 게. 근데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일로 넘길게요. x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1x 마이너스 4가 음수인데 이 범위 안에 너의 근이 두 개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릴 순 없어. 한쪽으로 옮겨서 만들어서 그래프를 좀 그려줍니다. 왜냐하면 최소값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최소값을 쓰려면 이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 축이 마이너스 뭐 2분의 a-1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 그 축이 이 사이에 있을 때 또 바깥에 있을 때 나눠서 또 생각해야 되잖아. 별로야. 최악이야. 알겠지? 별로야, 별로.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해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해가 없어, 만약에. 네가 붕 떴네? 그 음수인 거 없잖아. 그럼 이 안에서 이거 성립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근은 두 개 있어야 돼. 근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너의 범위는 알파와 베타 사이인 거죠. 근데 1과 2 사이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 만족해야 된다 이거지. 너라는 함수가 음수가 되는 게 1과 2 사이에서는 모두가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다. 즉 1도 안쪽에 2도 안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 사이의 함수값은 전부 다 이거 포함해야 됩니다. 이 사이의 함수값은 전부 다 음수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너를 하나의 함수 fx라고 한다면 f1도 음수여면 좋겠다. 엔다. f2도 음수면 좋겠다.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늘 하세요. 부등식 문제 풀 때 늘 고민해야 돼. 등호를 넣어도 되는가. 근데 1이 0이 돼버리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1에서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1에서 0이 되니까 그건 좀 곤란해지겠죠. 따라서 지금은 등호를 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 대입하면요 a 더하기 마이너스 4니까 a가 4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고 2를 대입하면요 a 마이너스 1의 2배가 4랑 마이너스는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작아야 되고 1을 동시에 만족해 줘야 되므로 a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하시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오. 한 문제를 끝에 풀면 완벽하게 풀 수 있었는데 저긴 너무 홀리해서 못 풀겠죠? 칠판에서 막 화면 봐. 칠판에서 막 빛이 나. 저기 안 될 듯한. 저기 보면 기용이가 유튜브 보다가 눈 멀어버릴. 자, 하여튼 동도 중에서 축구대회 나간 건가? 이왕 나간 거 우승했으면. 자, 어제였나? 맨시티 우승했지 않나? 리그 우승. 가만히 있었는데 아스날이 이상한 놈들한테 털려가지고. 맞나? 어우, 우리 덕배 이제 레전드가 되시겠구나. 자, A라는 집합은 X를 해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A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0 이상 2 이하였을 겁니다. 등호가 좀 티가 안 나네. B는 X를 원소로 한다. 어떤? 2X 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3X 더하기 K-1이 0보다 큰 부등식의 해로 한다, 이거야. 근데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R이 되도록.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긴 조금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너 크다잖아. 근이 두 개 있어서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그렇다면 A의 범위는 0 이상 2 이하였는데 좀 더 크게 그릴걸. 자, 점팽이처럼 작게 그려버렸네. 자, 0 이상 2 이하였는데, 그렇다면 알파와 베타가 여기 있어야 알파보다 작다는 것과 베타보다 크다는 것을 합쳐서 전체 범위로 나타낼 수 있겠죠. 베타가 2를 벗어나게 되면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안 되겠고,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건 알파와 베타의 등호입니다. 등호. 0이랑 그래서 같아도 되냐입니다. 일단 알파가 0보다는 크고 베타가 이제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2보다 작은 건 맞는데, 등호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같아도 되죠. 그러니까 한 놈이 0보다 작고 한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합칠 거니까 니한테 갖고 있잖아.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내가 안 들고 와도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네가 우리 수련회 갔는데 네가 치약 들고 오면 나는 안 들고 가도 뭐 치약 정도는 뭐 빌려 써도 괜찮지 않을까. 칫솔은 좀 곤란하고 찝찝하잖아. 물론 내가 쓰고 나서 네가 쓰겠다 하면 뭐 버릴 거 요량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면 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도시락은 좀 곤란하잖아. 소풍 가기로 했는데 네 도시락 내 도시락 같은 도시락 잃어버리면 곤란하잖아. 치약 정도는 뭐. 자,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너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칠 거라면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아져도 괜찮다는 얘기죠.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생각외로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헷갈렸거든요. 연립부등식 할 때도 헷갈리고, 특히 왜 집합에 보면 포함 관계 있잖아. 그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 할 때 A에는 등호가 있고 A에는 등호가 있고 없고 뭐 B에는 등호가 있고 없고 따라서 헷갈렸다라고 엄청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헷갈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헷갈리시겠죠. 잘 생각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이럴 거 아니잖아. 왜 외우면 안 돼?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야. 우리 교육과정은 무지성으로 외우는 주입식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창의적 교육을 지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쉽게 말해서 야, 이 정도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내 생각해봤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될 때까지 생각하든지 안 되면 공부 안 하면 되죠. 다른 길로 가면 어떨까를 장려하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외워서라도 해! 하는 이제 이런 맛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어. 교육과정은 이제 창의적 교육을 존나 강조하잖아요. 왜 아까도 그 설명할 때 2차 부등식의 해 범위를 구하라 하면은 몇몇 애들은 외운 애들도 있다고. x-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근이 1과 2야.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왜 그렇게 되는데 하면은 그건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 같은 거죠. 최소한 그래프 그려보니까 1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는 그렇게 되던데요? 정도가 나와야 이게 창의적 교육 내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친 거야? 그럼 진짜로 주입식을 했단 말이야? 맞잖아. 학교에서 진짜로 주입식으로 애들을 이해시키려다가 잘 안 되네. 야, 근데 학교쌤들이 열정적이었던 거지. 이거 반에서 한 3, 40등 하는, 그때는 반에 한 4, 50명씩 있을 때니까 반에서 한 3, 40등 하는 친구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는 안 들어간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쟤는 왜 1과 2 사이인데, 자, 봐봐. 똑같은 식이어도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대가리 아프단 말이야. 선생님, 얘는 인수분해해서 1과 2면요. 아까 쌤이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쓰더만. 그걸 외웠다 이거야.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쓴다. 근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달려있죠.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뻔히 보고도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제 대가리 아픈 친구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고. 아니죠. 바꿔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맞지? 그리고 그렇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옛날 교육 방식이 선택한 건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 부르는 이제 외워! 였는데. 그래서 왜 가끔 보면은 옛날 선생들이 너무 외우는 거 위주로 가르쳐서 애들이 멍청해졌다라고 하는데 멍청한 놈들이 멍청한 거 아닐까요? 교과서적으로 설명 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 놓고는 그렇게 안 되면 외워! 했더니 나보고 외우래. 무지성 교육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항상 수학 공부하실 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알아두면 그 뭐 증명할 줄 아는 게 수학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 여러분 나중에 커서 수학자 될 건 아니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비틀어내거나 이런 거 부호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물어볼 때 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거나 하는 거를 좀 더 빨리 캐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 이까지는 알았다 이거야. 너의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구나 로 이해하면 되겠죠. 너의 두 근이 0과 2 사이에 있구나. 야스! 그러면 부등식이긴 한데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아니요? 그래서 두 근을 구해가지고 그 뭐 근의 공식으로 구할 거야?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함수를 이용해 줍니다. 2x-3x 플러스 무엇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거고 x축과의 교점인 알파 베타란 두 근이 어디에? 0과 2 사이에 있어야 한다를 해결해서 K라는 미지수의 범위를 찾아보죠. 님들 축이 뭐예요? 3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4분의 3이죠. 자, 4분의 3입니다. 축은 여기 있으니까 예,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을 수도 있죠. 네가 뭐 중근이어도 상관없잖아요. 왜? 중근이라서 이렇게 알파보다 작다, 알파보다 크다.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돼도 알파는 어차피 0과 2 사이에 있으면 포함되니까 중근이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함수값 F0이 양수여야 되겠고 F2도 양수여야 되겠는데 여봐라 두 근에 등호 들어있다니까? 근이 0이어도 2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4개짜리 축도 하나 확인해야 되죠. 축도 0과 2 사이에 있다를 확인해야 되죠. 요게 전에 정리했던 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걔였습니다. 기억이 잘 하시기 바라고요. 판별식 9-8배의 K-1이 0 이상이다. 와우 17-8K요? 뭐 이런 게 다 나와. 자, K가 8분의 17 이하이다. 0 대입하면 K-1인데 K가 1 이상이다. 아하. F2는요? F2는 뭐야? 8 빼기 6이냐? 그러면 1 더하기 K야? 1 더하기 K가 0 이상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셋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보면 1 이상 8분의 17 이하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자. 답이야? 답인가? 이 경우에는 네가 K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언제? 두 근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 그럼 처음부터 전체 집합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처음부터 그냥 네가 해가 없는 이렇게 해가 따로 두 개 정해지지 않은 해가 없는 해가 그냥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였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다시 두 번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2x-3x 더하기 k-1이 항상 0보다 큰 게 절대 부등식이 된다면 중근까지는 네가 어떻게 처리했어? 중근까지 이 안에 있으면 오케이란 말이야. 괜찮았는데 네가 판별식이 음수라서 판별식 이미 구해놨죠? 그럼 반대로 k가 8분의 17보다 클 때겠네요. 여러분 8분의 17보다 k가 크다면 17자가 왜 저러냐? 자, 이렇게 되면 뭐야? 너는
항상 성립하게 되면서 A라는 어떤 구간과 실수 전체를 합쳐면 당연히 실수 전체가 나오겠죠. 따라서 너도 성립합니다. 빼먹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이런 걸 기억한다기보다는 이제 경우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겠죠. A 합집합 B가 전체라고 했는데 당연히 A의 나머지 부분들 니 꼴랑 이거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B가 나머지를 싹 다 가질 수 있도록 채워주든지, 자, 근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실수 전체였다면 또 성립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한 거지. A 교집합 B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A 여집합의 교집합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가만히 있는 애를 여집합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애를 왜 괴롭혀? 자, 일단 확인 문제까지 먼저 풀어보고 오늘 이제 연습 문제 풀고 프린트는 좀 이따 풀이를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줘, 매겨줄게.